지금이 유통업의 본질에 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업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호텔 계열사 임원에게 호텔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그 임원이 호텔업의 본질이 서비스업이다라고 대답하자 이건희 회장은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호텔업의 본질은 장치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호텔 입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고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한 시계산업에 대해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패션산업이 업의 본질이며 가전산업은 조립 양산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유통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것보다 좋은 목에 위치한 유통점포를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중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이 유통업의 본질에 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는 올해 2분기에 2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마트가 1993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보니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마트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주력 사업인 할인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SSG닷컴 등 온라인 사업에 대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고객을 늘리기 위해 할인 행사를 확대하며 비용이 늘어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이마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쿠팡, 11번가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30억 달러를 수혈받은 쿠팡은 공격적으로 할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11번가, 티몬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회사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백화점이 빅3 백화점 중 처음으로 쿠팡과 입점 계약을 맺고 쿠팡 사이트에서 현대백화점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 30대들은 4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대형마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몇 번만 두드리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귀찮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오프라인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신선식품 부문마저도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신선식품 업체가 새벽 배송 전쟁에 뛰어들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선식품은 오프라인 업체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IT 혁신과 배송 기술의 발달로 스타트업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가는 대신 마켓컬리에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마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롯데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구매 건수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마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마저 부상하면서 미국에서 아마존 때문에 벌어진 소매업체의 파산 행렬이 한국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쿠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초저가 전략과 신선식품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롯데 등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며 신선식품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여기서 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현금 흐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팔거나 일부 매장을 묶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 즉 리츠를 통해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츠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에 상장하는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의 강남점과 구리점 등 롯데쇼핑 계열사 10개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 및 매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요즘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투자 상품이라 다음번에 따로 리츠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산 유동화로 현금을 마련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리츠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 움직임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대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이를 유동화해 업의 본질인 유통사업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 첫 부분에서 유통업의 본질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 유동화를 통한 현금 확보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잠시 숨 돌린 틈을 주는 것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은 당장의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달라진 소비 패턴에 빠르게 적응하고 IT 혁신 및 배송 서비스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